안녕하세요. 저희는 달 탐사 프로젝트의 원리와 국제사회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게 된 일합사가 팀 불고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목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 선정 공개 및 연구 문제, 두 번째는 탐구 내용, 세 번째는 결론, 네 번째는 느낀 점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선정 공개 및 연구 문제입니다. 2022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면서 대한민국 내에서 우주 탐사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우주 탐사 과학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 국가들에서도 증가했습니다. 기술력 있는 국가들은 우주 공간으로 진출하기 위해 협력했고, 그 중에서도 현재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유인 달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기술 협력이 과학, 외교, 교육, 경제 부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해서 네 가지 방면으로 현대 우주 산업을 자세히 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사를 보고 싶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희 모두는 국제적 우주 탐사 프로젝트 중 현재 진행 중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네 가지 측면에서 조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과학적 분야에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달의 유인 탐사 기지를 만들고, 그래서 화성으로 가는 지름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우선 여러 차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 우주선에 오리온호를 탑재하여서 여러 차례 달로 쏠 예정입니다. 먼저 1차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큐브 위성이 탑재하여 달 궤도 보내주고,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실험 같은 것을 진행합니다. 그 2차에서는 드디어 사람이 탑승하여서 원래는 달 궤도로 가볼 예정이었지만 지구 궤도에서 랑데부를 시도하려는 계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차에서는 3차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미국에서 출발해서 그 행성의 공전 속도를 빼앗는 스윙바이를 이용해서 가속력을 얻어서 이 달 궤도에 있는 미리 만들어 놓은 루나 게이트웨이라는 그 우주 정거장과 도킹을 하고 미리 와서 도킹을 해놨던 스페이스 X의 스타쉽 달 착륙선으로 여기 오리온에 타고 있던 우주 비행사들이 이동을 해서 스타쉽이 달에 착륙을 하고, 여기서 6, 7일간 따로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스타쉽은 루나 게이트웨이로 복귀를 하고, 다시 오리온을 타고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로 복귀하는 예정입니다. 여기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 과학적으로 탐구를 해봤는데, 일단 이전에 아폴로 프로젝트와는 다른 점이 우주 정거장에서 발사선과 착륙선을 따로 발사하여서 도킹을 해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인데, 이 도킹을 하려면 일단 그 우주선의 상대 속도를 0으로 맞추는 랑데부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랑데부가 이루어지려면 그 공전 궤도가 같아야 되는데, 그 공전 궤도를 가장 경제적으로 갖게 하는 방법이 바로 그 호만이 만든 호만 전위 궤도입니다. 이게 행성이 있고, 예를 들어 여기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이게 중간에 행성이 있고, 여기가 지금 현재 있는 궤도인 주사 궤도고, 요 위에가 이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궤도라면, 이렇게 호만 전위 궤도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형성이 되고, 이 행성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타원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초점과 가까운 부분을 근일점이라고 하고, 초점과 먼 부분을 원일점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케플러 제2법칙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 타원 궤도에서 초점을 중심으로 여기 행성이 있다고 하면
우주선이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간 넓이는 항상 같다는 게 케플러 제2법칙입니다. 따라서 이 면적이 같기 때문에 이 초점과 가까운 지점에서는 속력이 빠르고 이 초점과 먼 지점에서 속력이 느립니다. 따라서 지금 주차 궤도가 이곳이라면 근일점에서 가속을 해서 원일점을 높게 설정을 하고 여기 원일점에 도달하면 이곳에서 또 가속을 해서 목표 궤도로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궤도를 밝게 맞춘 다음에는 정밀한 계산을 통해서 그 상대 속도를 0으로 맞춘 뒤 라운드하고 도킹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제작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물어보는이고요. 다음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외교를 관련지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는 총 20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0번째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2021년 5월 21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미 공동 성명에서 우리나라의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이 언급되면서 참여 확률이 높아졌고 5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나사가 서명함으로써 프로젝트 참여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도국가인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빨리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중국은 독자적으로 침공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 로켓 엔진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외교 관계가 우주 산업에 영향을 주는 사례입니다. 또 다른 우주 외교의 예시로는 지금 운행 중인 국제 우주 정거장 ISS가 있습니다. ISS는 미국과 러시아,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1998년 당시 발전해 있던 나라들이 협력하여 완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여러 나라의 우주 비행사들이 방문하고 관리하며 러시아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더 악화되면 러시아가 운영에서 손을 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이전의 다른 우주 계획들을 통해 외교적인 관계가 우주 협력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협력하며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주 탐사나 우주 관련 산업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미래에 우리는 직접 우주로 가게 될 수 있으나 교육체계는 첨단 AI 기술, 온라인 교육의 한계 보완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첨단 분야 관련 교육체계는 늘어났지만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우주 관련 교육에는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첫 번째로 우주 상식 질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최초로 우주 비행을 떠난 사람의 이름은 바로 유리 가가린이죠. 하지만 닐 암스트롱으로 대답한 사람이 40%나 됐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주 상식 질문인데요. 아래 사진을 촬영한 인공위성의 명칭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인데요.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답한 사람이 37%나 됐습니다. 세 번째로 우주 관심도 질문인데요.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답한 결과로 첫 번째로 가장 많았던 게 간간히 접한다였고 두 번째는 아예 관심이 없다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주 관심도 질문인데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해 아는 정보를 잘 모른다가 74%로 차지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로 많은 학생들이 과학 산업에 대해 많이 접한 적이 없고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진정한 미래 세대의 양성을 위해 기본적인 과학 지식은 물론 다가오는 발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우면서도 학생들의 지식을 키울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을 모색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다음에 제가 경제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달에는 이렇게 많은 자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티타늄인데요. 두 번째는 반도체를 만들 때 자주 쓰이는 히토류고, 세 번째는 철과 알루미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핵 융합 발전에 쓰이는 헬륨3입니다. 달은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거 이 밖에도 실리콘, 철, 알루미늄, 칼슘, 마그네슘 등이 굉장히 풍부하고 히토류와 헬륨-3 또한 풍부합니다. 이는 국가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은 2027년까지 달 기지를 완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헬륨-3를 선점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됩니다. 또한 미국은 친미 국가들과 함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계획했고 달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곧 미국과 중국이 달의 자원을 쟁취하기 위한 우주 패권 경제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되고, 달의 자원이 곧 미래 국가 경제,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사실상 국가들 간의 자원 확보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달 탐사 프로젝트가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에 대한 원인은 바로 달의 자원인데, 이 밖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가속화되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지구는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동시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인구를 전체 지구가 감당하기 없게 되자 인류는 새 터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주 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 탐사를 위해 노력한 것이 축적되면서 우리의 우주 기술이 발전하고, 결과적으로 우주에서 새로운 터전을 찾고 탐사할 수 있는 기술 또한 발전하게 됩니다. 스페이스 X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2029년까지 화성 유인 탐사를 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달 탐사로 인한 기술의 발전이 또 새로운 인류의 터전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참고한 결과에 대해서 먼저 과학적 측면에서는 달 정거장인 루나 게이트웨이를 이용한다는 것과 이전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발사선과 착륙선이 다르다는 점이 특이하고, 그리고 다양한 물리 법칙이 응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교적 측면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우주 개발 부분에서 협력한다는 것과 외교적인 문제가 국제 우주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주 산업이 외교 관계에 큰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과 다른 교육 시스템이 요구된다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고, 또한 우주 탐사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교육인들의 교육 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달 탐사 경쟁을 통해 달 자원 획득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들의 경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히토류, 헬륨 3 등의 자원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달 탐사 프로젝트가 미래 경제 산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론으로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보다 진보된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하며 이는 외교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우주 탐사가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의 많은 요소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풍경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탐구를 하면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하여 정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리호 이슈에 묻혀서 국내에서 대중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해보며 국내 언론 중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 기사가 적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나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영문으로 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해석해 나가고, 다양한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작동 원리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과학적으로 어떤 원리가 적용되었으며 어떠한 과학기술이 응용되는지 파악할 수 있었고,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미국을 주축으로 한 소위 친미, 친서방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이며 달의 경제적 경제성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며
함께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우주 산업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인문학, 사회과학 등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식견을 넓혀갈 수 있었고 친구들과의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관점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